하드웨어를 먼저 살펴보시면 하드웨어는 아까 뭐 본체하고 입력, 뭐 출력, 뭐 통신 뭐 이런 장치들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본체는 즉 연산이나 제어, 입출력, 기억, 저장 뭐 이런 기능을 하는 그 전체적인 그 틀의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PC, 퍼스널 컴퓨터의 형태로도 될 수가 있겠고요. 워크스테이션으로 각각의 사용자들이 연결되어서 이제 어떤 뭐 인트라넷이나 혹은 뭐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는 그래서 워크스테이션의 역할을 하는 이제 컴퓨터가 있겠고요. 중대형 컴퓨터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슈퍼컴퓨터라든지 뭐 여기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지는 않겠지만 중대형 컴퓨터로서의 이제 컴퓨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백업용 보조 기억 장치로는 백업용 디지털 자료를 저장하고 읽어드리는 그런 장치. 그래서 CD 라이터나 광 디스크 드라이버, 자기 테이프 수십 년 전에 쓰던 자기 테이프, CD가 됐든 어떤 그런 뭐 외장 하드가 됐든 아무튼 이제 하드웨어적인 그런 기능이죠. 자료를 백업하기 위한 그런 디스크 드라이브 그렇게 얘기하겠고 입력 장치로는 자료를 입력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통해서 디지타이저를 통해서 얘네들은 다지타이저가 아니라 이제 디지타이저 도형 정보 도형이나 어떤 이미지 정보들을 올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마우스는 마우스 포인트를 통해서 직접 뭐 디지타이저하고 이제 연계해서 그 경계선 측점들을 이제 입력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마우스 기능이 있겠고요. 키보드는 문서를 이제 입력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그런 입력 장치가 되겠다. 그래서 키보드, 마우스, 디지타이저, 스캐너 이런 부분들이 입력 장치가 되면 출력 장치는 그러한 자료를 출력하는 모니터로 보여줄 수 있고요. 프린터, 플로터기, 뭐 도표의 형태로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출력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신 장치로는 컴퓨터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모뎀, 전화선 연결해서 전화망이나 저속의 전용 회선 등을 이용해서 그런 모뎀을 통해 통신을 했었는데 요새는 랜을 통해서 이제 광대형, 광 케이블 뭐 같은 걸 이제 이용을 해서 보다 대량의 자료를 빠른 속도로 우리가 보내주는, 전송해주는 그런 장치를 사용하라고 있죠. 그래서 뭐 랜 카드가 됐든 허브가 됐든 라우터가 됐든 이런 랜을 지원하는 그러한 장비나 컴퓨터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모든 유무선 장비, 그러한 장비들이 통신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지적 전산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아까 GIS 전용 소프트웨어가 있었죠. 소프트웨어를 먼저 살펴보시면 그 뒤에 다음 장에서 우리 지적 행정 시스템, 우리 다시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텐데 지적 행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의 목표는 그렇습니다. 지적 정보의 공동 활용을 한다든지 지적 전산 처리의 절차를 개선하고 또 관련 기관과의 연계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 이동에 대한 관리를 하고요. 소유권에 대한 변동. 자, 요게 지금 시험에 지적 행정 시스템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주요 기능 시험에 종종 나오는 아이템이죠. 소유권 변동에 대한 부분, 지적 업무에 대한 부분, 창구에 대한 민원 관리 그런 등 지적에 대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기능이 이제 지적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특징을 보시면 시도에서 관리하던 것, 중앙에서 관리하던 것을 시군구로, 지방으로 이관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시도에서 관리하던 토지 기록 전산 온라인 시스템을 시군구로 이관해서 관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등 속성 정보만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지적 행정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PBLIS라고 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 필지 중심의 토지 정보 시스템의 목적과 특징을 살펴보시면 목적은 지적도 하고 토지 대장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도 하고 도면과 어떤 속성, 토지 대장 요거를 이제 통합 관리로 구축을 해서 지적 업무를 효율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제
옛날 행정자치부에서 했던 거죠. 토지정책이나 도시계획 등의 다양한 정책 분야의 기초공간 자료를 제공을 한다. 특징으로는 대장정보와 도형정보를 통합해서 일필지 정보에 대한 기반을 만들고요. 토지의 모든 정보를 다루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지적공사한테 이제 일을 시켰죠.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하고 지적공사 서로 손을 잡고 만들어냈던 게 PBLIS가 되고, 국토교통부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건설교통부였죠. 이거 만들 당시에서는 건설교통부인데, 토지관리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를, 요거는 순수하게 진짜 GIS의 형태에 정말 입각해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라고 하는 게, 건설교통부라고 하는 게 사실 GIS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시군구에서 생산 관리하는 공간 자료와 속성 자료를 통합해서 구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LMIS, 토지관리 정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고 공유하여서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은 도면대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정확한 도면 정보를 만들죠. 그러면 이 정확한 위치 정보에다가 내용만, 그 위치 정보에 대응하는 토지에 대한 기본 정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만 넣어주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국가에서 이 토지에 대한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다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의 지리정보 시스템의 핵심 기술이 되는 거죠. GIS를 우리가 시행함에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GIS를 시행함에 있어서 토지관리 정보 시스템을 연계시킨 거죠. 개발시킨 거죠. 그래서 개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공적 규제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하고, 그렇게 신속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시의적절한 토지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LMIS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토지 정보 시스템을 보시면, 아까 이전에는 우리가 그 필지 중심, 그 다음에 토지의 토지 관리에 대한, 토지 정보에 대한 부분, 우리가 그 앞에서 행정자치부에서는 PBLIS,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는 LMIS를 우리가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해서 한국형 토지 정보 시스템 KLIS를 우리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서 PBLIS에서부터 LMIS를 좋은 기능들을 거기 기능들을 이제 뽑아다가 서로 기능들을 보완을 해서 KLIS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가적인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KLIS를 이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던 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선 이제 뭔가 이제 보완을 해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전산화 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토지 대장과 속성 정보의 상호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구축을 하는데 중복을 방지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할 때 만들고 저거 할 때 또 만들고 이러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겠고, 데이터 이중 관리에서 오는 데이터 간의 이질감을 예방한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두 개가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기능으로 표현이 되어진다. 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우리 그 앞에 우리 GIS에 대한 그런 전문 그런 소프트웨어는 그냥 생략하고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크게 위치 정보하고 특성 정보로 이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정보하고 특성 정보로 구분이 되고, 위치 정보에는 절대 위치 정보, 상대 위치 정보. 절대가 아니라 상대죠. 상대 위치 정보. 그 다음에 속성 정보에서는 도형, 영상, 속성,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카피를 해서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나 봐요. 절대 위치 정보에서는 실제 공간에서의, 실제 우리가 지구의 어떤 공간을 통해서 볼 때 실제 공간상에서의 어디, 그런 부분이 이제 절대 위치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을 모형 공간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면, 즉 상대 위치라고 한다 그러면 모형 공간, 그러니까 요 한 작은 부분을 떼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그 부분에서 건물이 있고 그러면 이 건물의
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위냐 아래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상대 위치 정보라 그러죠.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 관계. 그래서 여기에 건물하고 뭐 다른 건물이 있다 그러면 거리가 뭐 얼마가 되고 하는 그러한 뭐 거리의 관계, 뭐 길이 있다 그러면 길을 어떤 식으로 둘러서 가야 되며 하는 그런 관계들, 그러한 부분이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 공간에서의 위치 정보를 상대 위치 정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특성 정보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어떤 위치 관계 내에서, 그런 위치 관계 내에서 지도에 표현되는 수치적인 설명으로 지도의 특정한 지도 요소,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프레임 안에서 보여지는, 그 프레임 안에서 보여지는 어떤 모양, 뭐 네모가 됐든 동그라미가 됐든, 그러니까 땅이 다 네모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뭐 길쭉할 수도 있고요. 필지의 땅이 길쭉할 수도 있고 동그랄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도형의 형태로 보여지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도형 정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영상 정보라고 하는 거는 센서에 의해서 취득된 사진 등이 수치화되어 컴퓨터에 입력한 정보를 이제 영상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리모트 센싱이라고 한다 그러면, 리모트 센싱에 뭐 랜드셋이나 뭐 혹은 스팟 위성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센서가 있죠. 그러면 그 센서들이 각각 사진을 찍어요. 그 위성에서부터 지상으로 이제 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취득된 사진 혹은 뭐 항공사진에서 비행기에서 항공사진을 찍게 되면 그럼 그 사진들을 수치화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아날로그 사진으로 찍힐 수도 있고 처음부터 디지털 사진으로 찍힐 수 있는데, 아날로그 사진으로 찍힌 거를 그러니까 아날로그 디지털 AD 변환을 통해서,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을 통해서 아날로그가 디지털화되는 그런, 혹은 수치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 그 자체로 컴퓨터에 넣게 되면 뭐 스캔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든 뭐 어떻게 하든 아무튼 수치화 시켜서 컴퓨터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만들어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속성 정보라고 하는 거는 지도상의 특성이나 어떤 지형 지물과의 관계 등을 나타내는 그런 정보를 속성 정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문자의 형태로 보여지면,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이 뭐 누구네 집이다라고 하면 그 소유자를 표시할 수가 있겠고요. 또 뭘 표시할? 면적은 얼마냐? 그런 부분들. 예. 이게 뭐 집이니까 뭐 대지냐, 뭐 답이냐, 어떤 그 지목과 지번 뭐 이런 관계들을 표시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한 부분들을 표현해 주는 것을 우리가 속성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위치 정보는 절대 위치, 상대 위치로, 특성 정보는 도형, 영상, 속성 정보로 이제 구분이 된다. 그래서 크게 데이터는 위치 정보와 특성 정보로 구분이 되고요. 위치 정보를 두 가지로, 특성 정보를 도형, 영상, 속성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게 된다.